고지식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한다. 보호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리광이나 응석 부리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보호자의 기분을 살피며 이리저리 눈치 보는 일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 인간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리광을 부리지 못한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한 응석을 부릴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손이 안 가는 아이나 집안일을 잘 거두는 착한 아이는 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거나 보호자의 눈치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놀고 있을 때나 일을 거둘 때나 밥을 먹고 있는 순간까지도 말이다. 어리광을 피울 수 없었던 아이는 자라서 고지식한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고지식하게 행동하면 주위 사람들의 호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지식한 어른은 남에게 기대고 싶거나 바라는 일이 있어도 이를 표현하지 못한 채 늘 남을 어렵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의존심이 강한 까닭에 주위 사람의 호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욕구를 내비치면 애써 얻은 호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다.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기도 하고 뭔가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고지식한 사람은 이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긴다. 그리고 상대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그런 행동을 삼간다. 욕구와 규범의 대립 속에서 욕구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창피하며 경박한 것으로 단정하여 억제하고 규범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것으로 단정지어 따르려 한다. 고지식한 사람이 규범을 따르는 이유는 이를 통해 주위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표면적 인간관계로 일관해온 고지식한 사람들의 비극이다. 분명 표면적인 관계에서는 규범을 따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호감을 얻는다. 그러나 자기 표현에 지나치게 인색하면 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표면적인 관계를 통해 호의와 신용을 얻는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믿음일 뿐이다. 한 인간의 삶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서 얻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다. 남녀 관계로 보자면 가볍게 사귀다 헤어지기에 딱 좋을 정도의 호감이고 믿음인 것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호감이나 믿음과는 사뭇 다르다. 아무리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고지식하게 행동해 본들 차 한 잔 나눌 정도의 믿음밖에 주지 못한다. 예의 바르고 착실한 행동만으로는 상대에게 결혼하고 싶다거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없다. 동성 간의 만남에서도 그런 호의와 신뢰는 한때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라면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이래서는 몇 년을 사귄다 해도 서로 터놓고 지내는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자제하면서 고지식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런 구석이 없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언제 헤어져도 그리 아쉽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사람은 단순히 고지식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 욕구를 충족해가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남에게 위축되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인간적 매력이란 상대에게 그만의 독자성을 느끼게 하며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힘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내면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이를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신뢰를 받을지 몰라도 진정한 믿음은 얻지 못한다. 집안 식구는 함부로 대하면서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은 집에 있을 때보다 밖에 있을 때 자신을 더욱 다스리고 억제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집에 있을 때 자신의 욕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집에 있으면 기분이 쉽게 나빠지는 이유는 밖에 있을 때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 때문이다. 집에 있으면 일종의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밖에 있을 때보다 그렇다는 것일 뿐 완전히 안도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지만 방어적이던 자세가 이완되므로 자신의 욕구를 좀 더 투명하게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런 만큼 밖에 있을 때보다 욕구 불만의 정도가 크게 인식되며 밖에 있는 이만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정신적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괜한 트집을 잡아 화를 내거나 정이란 이름으로 식구를 나무라기도 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리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고 싶은 유아적 욕구의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 성격이다. 욕구를 억누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된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기대하며 질책한다고 느낀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남에게 기댄다는 것은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는 행위와 같다. 상대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상대를 책망한다. 상대가 항상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유아적 의존 욕구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억압한다. 융의 말처럼 억압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기 마련이다. 즉, 억누른 자신의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내려 한다. 실은 자신이 뭔가를 원하면서 남이 자신에게 바라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마음속으로는 남을 비난하면서도 남에게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낸 실제하지도 않은 허상의 요구에 맞춰 행동한다. 그 결과 극심한 욕구 불만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불만 때문에 적의를 품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남의 호의에 기대고 싶은 유아적 의존 욕구뿐만 아니라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오는 욕구 불만이나 공격성 등 서로 관련한 일체의 감정들이 전혀 표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마음에 내재하는 저기를 억누르는 행위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 형성에 지장을 준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 참 잘됐군요 라든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곧잘 그런 일이 생긴다. 남자들은 웬 불만이 그리 많아 하면서 짜증을 잘 낸다. 하지만 여자들은 트집을 잡거나 불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사실을 언급했을 뿐인데도 남자는 이를 불평으로 받아들인다. 분명 일상적인 대화인데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는 마음에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필자의 아버지도 집에서는 거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분이셨다. 말만 꺼내면 이내 왜 또 불평이냐 하며 버럭 화를 내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게 멋대로 굴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었으며 정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었다. 억눌린 저기가 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하면 매우 집요해진다. 쉬지 않고 상대를 질책하며 들볶는다. 주부들의 인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 우리 집 양반은 뭐 때문에 화가 난 건지는 몰라도 일단 화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잔소리를 해대며 새벽 2, 3시까지 절 못살게 굴어요. 이젠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주부들이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담는 사소한 사실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탁자가 수명이 다 된 것 같다거나 오늘 아침에 차 시동이 잘 걸리지 않더라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는 불만도 무엇도 아니지만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불만을 늘어놓는다고 느낀다. 아내에게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찾아내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상대에게서 찾아낸 불만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은 자신이 상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고 있으며 억눌려 있던 불만이 상대에게 투사되므로 상대의 그런 말들이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이런 유형에는 대인관계가 좋은 남편들이 많은데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더 속병을 앓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이웃이나 회사 동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데 자신에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쉰다. 이 같은 태도는 남편이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욕구를 억제하며 키워온 불만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 불만투성이로 느껴진다면 혹 자신의 내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불만투성이로 보이는 사람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유아적 욕구를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사실은 엄마가 아기를 다루듯 자신을 대해주면 좋겠지만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차라리 외면해버리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연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아기처럼 다뤄주길 바라지만 동시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려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이거나 상대를 걸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이나 정의를 내세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